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1월 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풀뿌리 민주주의 현장에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부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코너에서는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가 여행지를 추천해드리고요.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에는 이혜지 양천소방서 반장이 안전상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기온이 오르는 만큼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집니다. 중부지방이 전반적으로 공기가 탁한 가운데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 현재 기온 영하 7.7도, 습도는 43%,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도, 대전 4도, 대구 5도, 광주, 강릉이 6도, 부산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각 지역 단체장을 모셔서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고 또 일을 시작할 때 그 끝을 생각하라 시무사종, 그러니까 업무를 시작하면서 성과를 먼저 생각하는 각오를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 특별 초대석 시간에는 살고 싶은 인천을 지향하는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남춘입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청취자분들께도 새해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까요? 네. YTN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인천광역시장 박남춘입니다. 오늘이 새해 첫 목요일인데요. 제가 목청이 좀 우렁차고 힘차다고 그래서 목요일에 인사드리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모든 분들이 제 목소리처럼 아주 힘찬 2019년 되시길 기대합니다. 예. 그 시무식에서 직원들에게 굉장히 뼈가 있는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시무사종. 네. 이 의미, 시장님의 철학을 담고 있다고 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직원들께 함께 가자. 그리고 항상 그 일이 미칠 파장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처한 모든 이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도 결국은 혁신을 통해서 이제 바꿔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예. 이제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하고 스스로 일을 찾아서, 그 다음에 시민께 봉사할 겸지를 항상 주위를 돌아보면서 현장에 답이 있으니 우리 그렇게 갑시다 하고 제가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네. 쭉 돌아보면 무더웠던 지난해 7월에 취임하셨고요. 지금 네. 굉장히 추운 계절이 오기까지 많은 일이 있었어요. 또 취임 예. 100일 때는 인천 발전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또 한 번 각오를 밝히셨고요. 안전 네. 문제도 시급한 문제로 꼽으셨고 또 인천의 재정위기 숙제도 풀어내셨고 지난 한 해 인천광역시의 현안을 둘러보신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하여튼 그 시민들께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인천시가 재정위기 단체였었거든요. 예. 이제 근데 채무가 이제 20% 정도. 그래서 올해가 되면 이제 10%대로 내려올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최초로 이제 국비 3조 원 이상도 확보했고, 이런 그 교부세도 한 6천억 확보하고, 그래서 이런 모든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에는 이제 우리 시민들의 그 성원이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에 사실 인천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았어요. 예. 화재로 인해서 인명 피해도 이제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해 첫 그 결실을 맺었지만 그 시민 안전보험 여기에 가입을 해서 보험료는 시가 부담하고 혜택을 이제 300만 인천 시민이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그 제도도 이제 만들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장 이제 6개월을 지나면서 이제 느낌은 그 안전이라는 게 유비무환이라고 해서 잘 대비해서 사고가 없으면 되는 거지만 티는 안 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반대로 대비를 못해서 사고가 나면 아주 이게 큰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정이라는 것도 잘 준비하고 하다 보면 시민들이 잘 모르시고 체감이 안 될 때도 많지만 이제 저는 그 시민들이 행복해 하시면 뭐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생색내기보다는 하여튼 잘 그렇게 안 보이는 구석구석까지 잘 준비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시는 것, 걱정하시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고 매듭을 풀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천에 정말 크고 작은 일들 굉장히 많았네요. 뭐 해경이 네. 다시 인천으로 본부가 돌아오기도 했고요. 네. 얼마 전에 또 해경청장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 나누기도 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국제 행사도 많았고 또 네. 인천을 연고지로 두고 있는 야구팀도 8년 만에 예. 한국 시리즈 우승도 예. 했고요. 참 많은 일이 예. 있었습니다. 예, 축구팀도 잔류했어요, 일부리. 아, 그렇군요. 야, 시민 구단으로서는 예. 아주 유일합니다. 아직까지 예, 예. 일부에 계속 잔류하고 있는 게 스포츠계. 우리 인천 유나이티드가 그렇습니다. 예. 또 경사도 있었군요. 예. 그 시장님 이력을 보면요. 굉장히 다양해요. 해양수산부 공무원도 하셨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하셨고 국회의원도 예. 하셨고요. 지금은 예. 인천광역시장직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물론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겠습니다만은 인천시장직은 다른 직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뭐 지금 하시기에 더 어렵나요? 아니면 더 수월하십니까? 예,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국회의원은 아주 최신의 전투기를 모는 조종사고, 예. 인천시장은 이 항공모함 중에서도 이제 중고 항공모함을 모는 직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의제 또는 이제 그 사회 이슈가 되는 그런 의제들을 빨리빨리 이제 잘 보고 입법으로 연결시키고 기민하게 하면 되는데, 예. 인천시장직이라는 것은 전직 시장들이 해놓으신 일에 이제 바탕을 두고 이제 이게 좀 연속성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이제 범위도 굉장히 넓어요. 하여튼 종합행정이니까 우리 그렇죠. 지방행정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이 많은 분야에 다 관여가 돼 있고 이것이 다 또 서로 복합적인 그 성격을 띠고 있어요. 예.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는데도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방향을 잡아갈 때도 서서히 이제 궤도가 수정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이 공직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들의 마음을 얻고 동의를 얻고 함께 한다는 그 의식을 갖게끔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니까 다소 시간은 걸릴지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어쨌든 제가 또 그 공무원 경험도 있고요. 청와대 예. 경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저희 공직자들과 의견을 소통하면서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생활 밀접한 관련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지난 예. 연말부터 한파가 기세를 떨치고 있고 오늘 오전까지는 네. 계속 추울 것 같아요. 오후부터는 예. 좀 풀립니다만 미세먼지가 오고요. 한파 대책 종합지원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폭설이라든가 이런 한파 경보 이제 발령이 되면 이게 실시간으로 이제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폭염 때도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제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번 겨울에도 이제 이 상황실을 통해서 한파 대피소나 이런 거를 한번 제 위치에 다 있느냐도 확인하고 예. 취약계층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는가 이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잘못돼 있다는 시민들의 제보나 이런 걸 받으면 좀 나가서 즉각 시정하고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또 겨울이 되면 이 또 어려운 분들이 또 사실은 고통을 받으시거든요. 물론입니다. 지금 폐지를 주수시는 우리 그 어르신들 많고 하신데 하여튼 뭐 모자나 방한 장갑 같은 물품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이제 소득이 많이 주시잖아요. 예, 예. 이런 문제들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거노인들에 대해서 이제
담당 공무원제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수시로 예. 이제 안부도 여쭙고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발달된 우리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나 이런 거 이용해서 이제 독거노인들의 그 상태나 이런 것들을 예. 점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오후부터 또 미세먼지가 온다고 하잖아요. 네. 제가 그 2019년 인천 시민의 생활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책자를 미리 좀 살펴보니까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에 의무 참여 대상을 공공 분야에서 민간 분야까지 올해 확대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 부분 그렇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짧게 네, 들어볼까요? 이거는 지난번 에디스 계획을 수립할 때도 예. 시민들께 양해를 받았던 사항이고 하니까 이제 물론 이거 시행될 때 또 일부 또 이행되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예. 그것이 결국은 이제 모든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홍보도 열심히 하고 이래서 민간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시장께서 선거 과정에서 인천 시민들에게 제시했던 공약 사항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또 결과는 어떤지 이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자신감이 없으면 이렇게 못하거든요. 어떻게 이런 예. 결정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그 공약을 예. 이제 왜냐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했다가 예. 이제 그 실망을 하잖아요. 그 그렇죠. 선거용이 될 수 있어서 아예 제가 그냥 그 출범하자마자 이 매니페스토 실천 본부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가 부탁을 드렸어요. 아예 거기에서 우리 시민들 구성을 해서 내 공약을 좀 평가해 주시오. 예. 그래서 지킬 수 없는 것들 이런 공약을 한 거는 여러분들 손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그 점검을 해 주셔서 평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공약을 이제 정리를 했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그 행정 포털, 정책 포털 이런 거 잘 만들어서 아예 이제 실시간으로 공개를 하려고 해요. 예.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얻는 거는 뭐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하셨듯이 용기 있는 행동도 되겠지만 또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이 공약 같은 게 이렇게 부진한 이유에 대한 설명도 드리고 힘이 부족하면 좀 도와달라고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이제 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소통하고 피드백도 받고 하면 인천의 발전이 더 앞당겨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공론화제도 상설 운영이라든지 뭐 주민 참여 예산제 확대 운영 이런 것과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민들의 참여를. 그렇고요. 예. 뭐 지금도 뭐 걱정들 많이 하시는 또 우리 시민 청원제도 예, 예. 3,000분 이상이 이제 그 청원을 하면 이제 그 책임 있는 사람이 답변하게끔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예. 청와대도 물론 국민청원이라고 해서 이제 운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처음 시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게 뭐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부작용도 우려를 하시는데 그러나 그 취지도 그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일들이나 이것이 숨겨져 있는 것보다는 부작용은 있더라도 그렇게 표출하고 예. 그리고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발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다 그런 일환으로 협치하겠다는 그런 우리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은 뭐 본의 아니게 감춰져 있던 정보들을 좀 드러내는데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2경인선 또 대표적인 철도 공약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요. 사전 타당성 용역 해보니까 1.05인가 해서 나와요. 아주 예. 좋은 사업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차분히 준비를 해서 이 올해 안에 이 예비 타당성 용역 이거를 받아볼까 해요. 예. 예. 근데 이게 되면은 사실 우리 인천에 그 경인전철 1호선밖에 없거든요. 현재. 예. 근데 이 인천의 남부 지역, 그 미추홀구, 연수구, 우리 또 이제 그 남동구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 서울로 가는 전철을 타려면 버스를 타고 성내역 같은데 한참 가요. 40분쯤. 그렇죠. 가서 거기서 이제 환승을 해서 가는데 예. 바로 이것이 놓이면 이제 구로까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제 갈 수 있는 거라서
저녁과 아침 있는 삶을 좀 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들과 또 함께 제가 하여튼 역점 사업으로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내에 그 실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약이 서해 평화협력지대 구축을 위해서 또 남북 교류 협력 담당관도 신설하셨고요. 네. 인천이 남북 교류에 있어서 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이게 사실 남북 교류 사업이 그 한반도 정세하고 국제 정세에 영향을 크게 받는 분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방 정부가 막 선제적으로 막 앞서가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나 차분히 준비하고 실행 계획, 이제 그런 그 유엔 제재나 이런 것이 풀렸다 할 때 어떻게 갈 거냐 하는 실행 계획 같은 거를 지난해 우리 그 4급 이상 간부들 다 한꺼번에 모여서 워크숍도 해서 예. 잘 준비를 했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담당관이라는 조직도 이제 부활을 시켰어요. 예. 그래서 현재 그 또 인천은 그 14 남북 정상선언에서도 공동어로 수역이라든지 그 한강 하구 공동 이용 조사 문제, 예. 이런 문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에서 이제 경제 특구 조성하는 문제들, 이런 데 다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차분히 준비하고 이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간다면 인천이 그 한반도 평화 번영의 중심 도시가 되고 동북아의 아마 중심 도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인천의 오랜 또 숙제 중에 하나가 원도심과 이제 신도시, 구도심, 신도시의 격차를 해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균형 있게 네.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인천은 이게 그 보니까 원도심이 있는 상태에서 송도와 같이 아주 매립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도시를 만드는 그런 발전을 해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이게 굉장히 그 균형 발전을 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시민들 간의 또 약간의 그 뭐라고 할까, 박탈감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 그러나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 부분 또 오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은 인구가 줄고 또 이 도심의 산업이 쇠퇴하고 하는 데 대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원도심이 가진 장점이 많거든요. 예. 이 원도심은 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개항이 됐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역사, 문화, 유물물 같은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강점, 잠재력들을 잘 살려서 관광이나 문화의 특성을 키워가고 한다면 이 큰 이제 무슨 다시 그 회생이 되고 일자리도 늘어나고 활력을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간의 연대하고 소통을 어떻게 시켜나갈 거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 역점을 두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나가려고 합니다. 예. 도심지 군부대 이전은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나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사실 국방부하고 이제 그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우리 홍영표 원내대표하고 저하고 이제 쭉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이제 방침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확정하기 전에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지역에 이제 또 일부 민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차분히 지금 그런 걸 짚어보는 과정인데 이제 조만간에 아마 이제 발표도 하고 이제 확정 지어서 이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제 가장 큰 것들이 예비군 훈련장 이전과 그 제3보급단이라고 이제 부평에 이제 그 굉장히 큰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군부대가 있어요. 예. 네, 이제 그 이전 문제가 가장 큰 것이고, 그렇군요. 물론 부평 미군기지 이제 이전 문제가 있지만 그건 이미 이제 평택으로 이전하는 거고, 다만 거기에 이제 환경 오염 문제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좀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모든 문제들 잘 추진해서 이제 군부대가
도시 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될 겁니다. 국방부에서 아주 전향적으로 지금 잘 검토해주고 계셔서 저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정책,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금 현재 위기가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인들께도 그런 부탁을 드리는 한편, 우리 공직자들도 데이터나 이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업무에 있어서 혁신을 이루어보자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있고요. 예. 아까도 사회자와 말씀을 나눴지만,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을 통해서 원도심의 활력을 좀 불어넣고, 예. 국제도시에는 또 이제 외자유치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활력을 좀 불어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 SOC 예산 같은 걸 마련해서 시민들이 행복한 그런 인천을 만들 거고요. 남북관계 이 진전에 따라서 북한과의 교류 협력 사업, 여기도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인천형 자치복지기준선 이걸 마련해서 하여튼 이 복지의 차별이 없도록 잘 관리해 나가서 예. 시민들이 행복하다고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인천 홈페이지에 있는 살고 싶은 인천 목표가 실현되도록 저희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가 빈발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인천시는 DB손해보험 컨소시엄과 4억 2,200만 원으로 보험을 체결하고 인천 시민 302만 명 모두가 올 한 해 동안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과 폭발 화재 등 상해 사망 또는 후유증, 대중교통사고, 강도와 스쿨존 교통사고 등 8가지 항목입니다. 경기도가 도민의 청원에 도지사나 담당 실국장이 직접 답변하는 도민청원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의 소리 홈페이지에서는 경기넷과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15개의 제안 민원 접수 시스템이 모두 들어있고, 이 가운데 도민청원은 30일 동안 도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면 30일 이내에 답변이 이루어집니다. 서울시가 2015년 10월 새 브랜드로 선정한 아이서울유가 시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아이서울유 도입 3주년을 맞아서 20대에서 50대 시민 1000명을 설문한 결과 84%가 아이서울유 브랜드를 인지하고 있으며 조사 대상의 70.7%가 호감이 간다고 응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1조 8천억 원을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육성자금은 중소기업 창업과 경쟁력 강화 자금 1조 원과 운전자금 8천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창업 초기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성장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둘 방침입니다. 인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 남동구에서 서구로 바뀌었습니다. 서구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53만 8천여 명으로 남동구보다 1,435명 더 많아졌습니다. 서구의 인구 증가는 청라국제도시와 가정지구 등의 공동주택이 늘어난 이유가 크며 앞으로 검단 신도시와 누원시티 공동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면 인구 증가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상황이 좋지 않으면 수도권 낡은 차 40만 대 운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조례가 다음 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수도권을 포함해서 전국 노후 경유차 267만 대와 휘발유, LPG차 3만여 대도 규제를 받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펜타토닉스가 부르는 Take On Me 듣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여행지 추천과 안전 상식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이어가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Ignition, liftoff. 네, 매주 목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입니다. 이번 주말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와 오늘도 여행 떠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유정 뉴스팀 여행 전문 기자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이번에 해맞이 할 때 뭐 특별한 곳에서 보셨어요? 왠지 집에서 있었습니다. 여행 전문 기자도 뭐 별거 없군요. 네, 여행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되려 더 예.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지난 연말에 워낙 그 해외 출장을 많이 다녀셔가지고 새해에는 좀 쉬면서 보내셨군요. 네. 지난해에도 뭐 여러 군데 뭐 날씨에 따라서 혹은 뭐 분위기에 따라서 여행지 추천해 주셨는데 요즘에 또 날씨가 추워졌기 때문에 어디를 가면 좋을지 고민이 많아요. 맞아요. 올해도 그러니까 이번 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너무 추워서 네. 점퍼를 입어도 추위가 가시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실내에만 있기에는 아쉽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인천 박물관 투어를 네. 다녀왔는데. 맞아요. 근데 또 너무 밖에서 추위에 떠는 것도 조금 어려우니까 그리고 네. 인천까지 조금 멀리 갔었으니까 오늘은 서울에서 좀 있어 보려고 해요. 네. 그리고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분들이 춥지 않게 여행할 수 있는 곳을 또 골라왔는데요. 네. 서울에 있는 미술관, 그다음에 공연, 그다음에 고즈넉한 분위기의 삼청동으로 한번 떠나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미술관 또 삼청동 가까워서 좋고요. 또 볼거리가 많잖아요. 네. 근데 또 서울이라고 안 추운 것도 아닌데 미술관 실내잖아요. 또 네. 안심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삼청동에 자리한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좀 먼저 가보려고 하는데요. 현대미술관은 국립이다 보니까 일반 미술관보다 관람권 금액이 저렴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양하고 항상 뭐 독특한 전시가 열리기 때문에 눈을 즐겁게 해주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부 다 보시려면 한 2-3시간 정도 소요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어디 갈 데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적격이에요. 국립현대미술관은 좀 열린 미술관이어서 네. 아이들이 좀 뛰거나 좀 뭐 작품을 만지거나 하는 뭐 일부 작품은 안 되지만 그런 점들도 조금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같이 가기 좋고요. 그 안에 또 전시물이랑 광장이 한눈에 담기는 카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기도 아주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을 가봤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가 또 바로 느껴지시죠? 상상이 돼요. 네. 거기 굉장히 넓고요. 맞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 힘들어서 뭐 하루에 다 보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영화 같은 것도 가끔 전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도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네. 네. 그래서 가족 단위로도 많이 오셨기 때문에 혹시 안 가보신 분들 아이들 데리고서 어디 갈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국립현대미술관 삼청동에 있는 현대미술관도 괜찮을 것 같고요. 미술관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공연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연. 이 공연은 가족끼리 가는 것도 좋은데 네. 연인이 가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근데 이게 어둠 속의 대화라는 공연인데요. 어우. 네, 그 삼청동 가까이에 있는 북촌에서 이제 열리고 상시로 공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빛과 너무 가까이 밀접하게 살고 있잖아요. 밤인데도 네. 불구하고. 근데 여기는 100분 동안 어둠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눈을 감아도 떠도 똑같아요. 아주 어둡거든요. 예.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데 그 공연의 내용은 이제 스포일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0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서 있으니까 예. 다른 감각들이 살아나더라고요. 뭐 그런가요? 귀로 듣는 청각이라든지 촉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살아나면서 아 이런 감각들도 있었지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이 70-80% 정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눈의 소중함이나 이런 빛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데 어둠 속에서 100분 동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인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가봤는데 예, 왜 그럴까요? 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그 연인들끼리도 더욱 돈독하게 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색다른 경험이다 보니까 너무 좋고 또 실내에서 진행되거든요. 100분 동안. 그러니까 춥지 않고도 잘 진행할 수 있는 공연이어서 추천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공연인데 암흑 속에서. 네, 암흑 속에서 100분 동안 있는 거예요. 특이하네요. 예전에 네. 뭐 암흑 카페, 뭐 어둠 카페, 맞아, 어둠 암정 카페. 카페 여러 가지 이런 정확한 명칭은 떠오르지 않습니다만 이게 유행했었을 때도 이런 시기였고요. 네. 사실 빛 공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도심에서 평생 살아오신 분들은 정말 어두운 뭐 시골길이나 이런 것을 체험해보지 않은 분들 많으실 텐데 도심 속에서 한번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커플끼리 가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네요. 자, 어쨌든 한 번쯤은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먹을 만한 건 없을까요? 이제 100분 동안 어둠 속에 있다 보면 배가 금방 고파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맛있는 거를 드셔야 되잖아요. 네. 이제 제가 근데 멀리 여행을 갈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추우니까. 그리고 또 멀리 여행 간다는 게 또 시간이나 여건 때문에도 좀 어려운 게 있고요. 네. 근데 삼청동에 도쿄에서 엄청 유명한 돈가스 식당이 자리하고 있어요. 이게 긴자에 있는 식당인데요. 이곳이 도쿄에도 분점을 내지 않을 정도로 고집이 있는 식당이에요. 네. 근데 서울에 분점을 냈어요. 똑같이. 그래서 그 도쿄 여행을 혹시 다녀오신 분이라면 도쿄 여행의 기분을 느끼시려면 또 여기를 가셔가지고 입으로라도 도쿄 여행을 즐기실 수 있고 예. 또 만약에 도쿄 여행을 못 다녀오신 분이라면 나 서울에서 도쿄 여행을 좀 느껴보고 싶다. 도쿄 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입으로 도쿄 여행을 가실 수 있는 곳인데요. 돈가스가 여기가 너무 속은 촉촉하고 겉은 바삭하고 또 그게 다 기술이잖아요. 예. 그 조화가 너무 맛있고 여기는 이제 샌드위치 같은 돈가스 샌드위치가 있는데요. 네. 그 돈가스 샌드위치도 여기만의 비법으로 또 만들어서 바삭한 돈가스랑 촉촉한 빵이랑 어울리는 그런 것도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시면서 나는 여기 도쿄다. 도쿄에 왔다 하고 최면을 거면서 이제 드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또 추위도 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돈가스는 뭐 어른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굉장히 그럼요. 좋아하기 때문에 현대미술관에서 한 2-3시간 천천히 관람하신 다음에 뭐 가족끼리 그 아이들 암흑 공연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들끼리 네네. 같이 가서 아이들도 또 좋아요. 보다가 네. 쭉 내려와서 이 돈가스까지 드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삼청동 잘 다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지금까지 김유정 뉴스핌 여행 전문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또 연결하겠습니다. 이혜지 양천소방서 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 뭐 해맞이 혹은 지난해 해넘이 행사 뭐 다녀오셨나요? 네, 이제 저는 1년에 딱 한 번만 허용되는 한라산 야간 산행을 다녀왔는데요. 예. 제주도가 날씨가 흐려서 이제 백록산도 못 보고 이제 해돋이도 보지 못했는데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한 해 시작이 된 것 같아서 좀 뿌듯합니다. 그렇군요. 한라산에 1년 딱 한 번 야간 산행이 이때 허용되나 봐요. 네. 한라산까지 올라가셨는데 좀 아쉬웠을 것 같은데 근데 또 한라산에서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더라고요. 네, 이제 저는 다 내려왔을 때인데 관음사 등산 코스에 구급차가 있었거든요. 예. 당시 출동 나왔던 차에
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신정지 환자는 60대 양모 씨로 1일 오후 12시 32분쯤 한라산 관음사 코스로 등반하다가 이제 이 삼각봉 대피소 해발 약 1,400m 인근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졌다고 합니다. 예. 이게 119 구급대기에서 대주 시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제 숨졌다고 했고요. 그렇군요.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 겨울철에 이런 심뇌혈관 질환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고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서 혈관이 수축되고 이제 혈압이 상승하면서 심뇌혈관 질환, 이제 특히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과 뇌혈관이 막히는 뇌졸중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이제 심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이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2월달에 증가해서 1월달에 가장 많이 나타났고요. 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일반 분들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심근경색, 뇌졸중 둘 다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지만 이제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받으면 이제 사망과 장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급처치를 하기보단 제일 중요한 건 증상을 조기에 인지하고 빨리 병원 응급실을 내원하는 건데요. 보통 이제 심근경색 증상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 호흡곤란, 왼쪽 어깨로 퍼지는 듯한 통증, 식은땀, 구토, 현기증 등이 있고요. 뇌졸중은 한쪽 마비나 갑작스러운 언어나 시각장애, 어지럼증, 두통들이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평소에 생활하다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즉시 119에 신고해서 가장 가깝고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근데 심정지 환자의 경우는 골든타입이 4분이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은 골든타입이 어떻게 되나요? 심근경색은 골든타임이 2시간 이내, 이제 뇌졸중은 3시간 이내입니다. 예. 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증상이 나타났을 때부터 치료가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특히나 이제 생각보다 조기 인지가 잘 되지 않아요. 예. 보통 어르신분들은 가슴 통증이 아니더라도 명치 답답함, 구토 증상만 보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단순히 체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집에서 참거나 손을 따고 소화제를 드시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뇌졸중의 경우에는 한쪽 마비 증상도 이제 절인 듯해서 이제 주무르고만 계시는 경우도 봤고요. 한의원에 내원하시다 쓰러진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병원을 가더라도 또 동네 다니던 병원을 가서 치료가 늦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저희 구급대원이 출동해서 가까운 병원을 가셔야 된다고 해도 이제 멀리 있는 원래 다니던 병원을 가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노약자라든지 만성질환 있는 분들은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어지럽거나 가슴 답답할 때 이런 증상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또 조심할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우선은 추운 겨울철에는 신체의 급격한 온도 변화를 야기할 만한 좀 생활 습관을 주의하세요. 가급적 이른 아침에 야외 운동은 좀 피하시고 반드시 더더운 목도리, 모자 등을 충분히 챙겨 입고 준비 운동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심장의 부담을 줄여야 됩니다. 노약자분들은 또 아침에 일어나서 얇은 옷차림으로 추운 문 밖으로 신문을 가지러 나가는 것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예.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가급적 기온이 올라가 있는 낮 시간에 이제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심근경색, 뇌졸중, 조기 증상이 보이면 119에 가장 먼저 신고하고 이제 가족에게 전화해서 가족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가는 이제 골든타임도 놓치게 됩니다. 정신 차리게 한다고 물이나 약을 먹여서도 안 되고요. 119에 신고하고 가장 가깝고 큰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응급실을 가세요. 혹여라도 지체돼서 환자가 쓰러져 반응이 없다면 이전에 알려드렸던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추운 겨울철에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또 알려주셨고요.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조금 아쉬운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혜지 반장 오늘 마지막 방송이에요. 네. 예,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또 해주신다면요. 이제 처음에는 좀 어떤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되나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네. 이제 화재 예방이나 심폐소생술 말고 알려드릴 게 크게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일상생활은 정말 조심해야 할 것 투성이었더라고요.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많은 공부가 됐습니다. 이제 해보니까 어떤 안전사고든지 일관된 원칙이 있더라고요. 예. 미리 알아두고 이제 당황하지 말고 침착할 것,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함을 버리는 건데요. 여러분 안전벨트 매면 편하신가요? 보통 편해서 하시는 분들은 없죠. 예.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됩니다. 안전벨트나 안전 헬멧, 비상구 닫아주기 등 일상의 작은 불편함이 모여서 보다 더 안전한 길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족한 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앞으로 현장에서 더 많은 활동하면 찾아뵐게요. 항상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반장님 그동안 굉장히 시의적절한 안전상식 꾸준하게 알려주셔서 저희가 큰 도움 많이 됐고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네. 건강 잃지 마시고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혜지 서울 양천소방서 반장이었습니다. It's a heartache, nothing but a heart. 네, 2019년 1월 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들으실 노래는 보니 테일러의 It's a Heartache입니다. 날씨가 좀 오후에 풀린다고는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잠시 뒤에 뉴스 FM 날씨와 교통도 꼭 청취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